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를 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재해자들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산재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통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행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도 있고, 산재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병원에서 대신 제출해 주기도 합니다. 재해 근로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의 사전 허가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서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단계로는 장애급여 신청 절차가 있는데, 산재 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장애가 남을지 여부는 요양기간 종결 무렵에 담당 의사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장애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 상태에 따라 장애 등급 결정을 받게 되며, 장애 등급은 모두 14급으로 나뉘어집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장애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8급 이하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하며, 따라서 장애 8급을 받은 경우에는 혹시 장애 7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는 산재 사고와 관련된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주가 가해자가 되며, 따라서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사업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와 장애급여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 요양이 모두 끝나고 장애 등급까지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산재보험금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재해자의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도, 즉 재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즉 총 손해액이 1억 원이라도 재해자의 과실이 30% 인정되는 경우 7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한 후 사업주로부터 산재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받게 되면 산재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산재 처리 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